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 전문 로펌 법무법인 별의 강혜미 변호사입니다. 최근 하이브 미니진 전 대표가 주주간 계약에 관련돼서 그 분쟁이 전 국민적으로 이슈화되면서 주주간 계약서에 대해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는데요. 저희는 이제 주주간 계약 전문 또 변호사로서 주주간 계약 관련해서 중요한 쟁점 3가지를 오늘 집중 살펴보려고 합니다. 미니진 전 대표는 2019년에 이제 SM을 나와서 방시혁 의장의 제안에 따라서 당시 빅히트, 지금 하이브에 입사를 했고 2021년 11월 12일 어도어 대표로 취임을 하면서 5년 계약 기간으로 대표이사 근무를 시작한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하이브는 민 대표에게 어도어 발행 주식의 10%에 해당하는 스톡 옵션과 영업이익의 13배수가 적용된 풋옵션을 부여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현금 특별 상여에 해당하는 5% 지분을 추가로 주면서 결과적으로 민 대표는 어도어 지분의 15%를 보유한 주주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이제 뉴진스가 2022년에 성공적인 데뷔를 하면서 민 대표는 추가 보상을 요구했고 2023년 3월 하이브와 어도어 경영진은 주주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때 민 대표 측은 기존 15%에서 추가로 5%, 그러니까 미니진 3%, 미니진의 찌끈 2%에서 5%를 추가로 요구했겠죠. 그래서 20% 지분을 최종적으로 갖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하이브 20, 미니진 측 20, 그래서 8대2의 이제 지분 구조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다는 이제 배경하에 이제 저희는 주주간 계약서 관련해서 3가지를 요 미니진 하이브 주주간 계약에서 중요한 이슈가 됐던 것들과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주주간 계약은 회사의 주주들이 주주의 권리 의무에 관해서 정하는 계약입니다. 보통 주주간 계약이라고 하면 처음에 이제 창업할 때 공동 창업자들 간의 주주간 계약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요. 꼭 그렇게 처음 설립할 때 창업자들 간에 체결하는 경우 외에도 중간에 투자자가 이제 투자를 하면서 주주가 되면서 기존 대표와 이제 투자자 간의 주주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주간 계약서에서는 주식 처분 제한 경업 금지, 주식 매수 청구권, 임원 지명권, 경영에 관한 동의권, 위반 시 페널티 이런 것들을 되게 조항을 사실 되게 많은데요. 오늘은 이 중에서 3가지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하는, 그리고 실제로 이 미니진 하이브 사건에서도 쟁점이 됐던 3가지 조항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식 처분 제한 조항입니다. 주식 처분 제한 조항은 이제 주주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 주식을 제3자에게 사전 동의 없이 처분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항입니다. 동동 창업자들 간엔 당연히 같이 주주인 걸 전제로 동업계약을 처음에 체결하는 것이고, 또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창업자가 지분을 갖고 있는 걸 전제로 다시 투자를 한 거기 때문에 이런 사전 동의 없이 이 지분이 제3자에게 처분되는 것은 극도로 되게 리스크가 높아지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주식 처분 제한 조항이 들어가는 게 사실 일반적이고요. 주식 처분 제한 조항과 함께 처분할 때 기존 주주, 나머지 주주가 먼저 살 수 있는 우선 매수권, 또는 너가 처분할 때 같이 처분할 수 있게 해달라는 태그 얼롱, 이런 조항이 같이 들어가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 미니진 하이브 주주간 계약서에서는 미니진 대표가 갖고 있던 15%에 대한 풋옵션 외에 나머지 5% 주식에 대해서 주주인 동안, 그러니까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 주식 처분이 제한됐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일정 기간을 정해서 주식 처분 제한 조항을 둘 수도 있고, 주식을 보유하는 한 아니면 주주간 계약이 유지되는 한 처분이 제한되는 것으로 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자문한 사례에서도 이 지분을 보유한 채 퇴사하고 그 주식을 제3자, 심지어 경쟁사에 팔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주간 계약서에서 사전에 꼭 주식 처분 제한 조항을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퇴사 금지 및 경업 금지 조항입니다. 동업자 간에는 사실 처음에 일정 기간은 퇴사하지 않고 같이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사실 주식도 나누고 주기도 하고 시작했을 것이고, 투자자 입장에서도 창업자가 당연히 일정 기간은 회사에 있는 걸 전제로 투자를 한 거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에는 5년, 그러니까 기간은 정하기 나름입니다. 최소 3년에서 5년, 아니면
또 주식을 보유하는 동안 퇴사 금지를 거는 경우가 많고 그렇게 걸 필요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퇴사 금지 조항, 그러니까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할 것을 의무로 하는 조항이 많이 들어가고요. 그런 조항이 들어갈 필요가 있는 거고요. 경업 금지는 재직 중 또는 퇴사 후 몇 년 동안 경쟁업체에 근무하거나 경쟁업체의 지분을 취득하는 등의 회사와 이해상충이 되는 행위를 제한하는 조항입니다. 이렇게 퇴사금지랑 경업금지 조항이 함께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여기 하이브 미니진 간의 주주간 계약서에서도 대표이사 의무기간이 있었고 대표이사가 어도의 주식을 보유하는 동안 경업금지 의무도 부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주주간 매매 계약서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주식 처분 제한 조항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미니진 대표는 하이브가 동의가 없으면 보유 주식을 매각할 수 없고 그러면 또 퇴사도 가능하지 않은 이제 그런 구조가 됐던 걸로 보이죠. 그래서 처음에 미니진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노예 조항이다 막 이렇게 하면서 얘기했던 게 이 조항 때문인 것 같고요. 그 뒤에 이제 하이브 측에서 대표이사를 먼저 해임을 했고요. 그러니까 해임을 한 이상 대표이사 계속 근무 의무를 미니진 대표가 위반한 건 아닌 상황이었고 이번에 오늘 보니까 주주간 계약을 해지하면서 이사 사임을 한 걸로 봐서는 이제 주주간 계약이 해지가 되면 본인이 이사로서 뭐 근무해야 되는 의무도 이제 사라지기 때문에 해지와 동시에 사임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정리하면 이 주주간 계약서에서는 일정 기간 퇴사를 금지하는 것 그리고 재직 중 및 퇴사 후 일정 기간 동안 경업을 금지하는 조항을 반드시 포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풋옵션, 콜옵션 조항입니다. 풋옵션은 주식을 팔고 이제 엑시트할 수 있는 권리고요. 콜옵션은 주식을 일방적으로 사고 상대를 엑시트시킬 수 있는 권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주주간 계약서 위반 시에는 위반한 주주를 상대로 콜을 하고 풋을 함으로써 결국 주식을 정리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는 조항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안 그러면은 위반했는데도 주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풋옵션, 콜옵션을 페널티의 일환으로서 두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리고요. 이 하이브 미니진 간 주주간 계약서에서 풋옵션은 사실 페널티로서의 풋옵션은 아니었어요. 좀 어떻게 보면은 그 페널티라기보다는 보상형. 그러니까 미니진 대표가 20% 지분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 15%가 이제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율이었다고 해요. 2년간 영업이익의 평균치의 13배로 풋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상형인 거죠.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많이 나면 높은 가격의 주식을 팔 수 있는 권리를 준 거니까 이런 보상형 풋옵션이 들어가 있는 사례였습니다. 보통 이제 동업자 간에 계약을 하거나 아니면 투자자가 이제 투자를 하면서 주주간 계약을 체결할 때는 이런 보상형 풋옵션은 많이 들어가진 않고요. 보상형 풋옵션은 일반적으로 인수하고 나서 M&A 했을 때 그 원래 스타트업 대표가 뭐 100%에서 80%를 이제 매각하고 20% 남아 있는 상태에서 보통 인수하고 나서도 이 대표가 몇 년 동안 근무를 하거든요. 그 근무를 하면서 이 비슷한 구조죠. 그 성과를 내면 영업이익이나 뭐 매출이나 이거에 연동해서 잘 되면 더 높은 가격에 팔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그런 구조는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M&A 하면서는 이런 보상형 풋옵션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경우는 많은데 일반적으로 스타트업 창업자 간에 코파운더 간에 보상형 풋옵션 둔 사례는 많이 보진 못했지만 뭐 고려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이브 측에서도 이 풋옵션을 넣었던 거는 이제 미니진 대표로 하여금 동기부여하는 차원에서 그 성과를 많이 낼수록 높은 가격에 팔고 나갈 수 있으면 더 열심히 할 수 있겠죠. 실제로 높은 가격에 지금 풋을 이미 행사했습니다. 미니진 대표가 최근에 풋을 행사했죠. 15%에 대해서 풋을 행사했고 2022년에서 23년 영업연도 기준으로 산정을 해보면 약 260억 정도 가치라고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니진 대표의 풋옵션은 일반적인 스타트업에서의 풋옵션과 성격은 다르긴 하지만 네, 이런 풋옵션, 주식을 팔 수 있는 권리,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주주간 계약서에서 두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주주간 계약서, 저희가 작성하는 주주간 계약서는 일정 기간 동안 사실 퇴사를 제한을 하고 그 기간 내에 사임을 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콜옵션을 갖게 해요. 그래서 그 주식을 강제로 살 수 있는 권리를 저희는 작성을 하는데 이 계약서에는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임을 하고 주식을 팔 수 있는, 오히려 사임과 상관없이 팔 수 있는 권리를 미니진 대표가 갖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풋옵션은 이미 행사한 상황이고 그
제가 계약서 워딩을 보지 못했지만 행사한 이상 보통 저희는 형성권이라고 해서 매매계약 그냥 체결시켜버리거든요. 그럼 체결이 된 걸로 봐서 매매 대금을 이제 하이브가 민희진 대표에게 줄 의무가 있겠죠. 근데 앞으로 이 소송은 이 사건은 계속 소송화 될 것 같아요. 이게 해지가 된 게 맞냐, 만약에 해지가 됐다면 누구의 기책사유로 해지가 됐냐, 뭐 이런 것들 다 다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완전 해지되면 사실은 소멸한 거니까 해지가 되면 그 해지 시점부터 장래를 향하여 효력이 없으니까 사실 풋옵션도 없다고 해석될 수 있죠. 지금 이렇게 시간 순서를 보니까 민진 대표가 풋을 했거든요. 근데 풋이 사실 내년에 하면은 좀 더 이익이 더 높았을 거라고 추정해요. 지금 22년, 23년 영업이익 연영연도 기준으로는 영업이익이 평균 260억인데 이게 23년, 24년 이렇게 기준으로 하면 훨씬 더 높을 거거든요. 그런데도 좀 빨리 해서 왜 이렇게 빨리 했나 생각했는데 풋을 빨리 하고 그 다음에 해지를 하고 사임을 하는 그런 순서로 계약 위반 리스크를 줄이려고 그 순서를 맞춘 것 같네요. 풋은 이미 행사했으니까 효력이 있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상대방 의무 위반으로 해지를 했으니까 계속 근무 의무가 없어지고 그러니까 사임을 해도 계약 위반이 아니고 이렇게 자문을 받은 게 아닌가 싶네요. 네, 그래서 위에 살펴본 조항 외에도 다양하게 주주의 권리나 의무에 관해서 조항을 많이 둘 수는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조항 3가지를 살펴봤고요. 나머지 조항 관련해서는 저희 또 법무법인별 홈페이지에 저희가 참고로 주주관계약서 샘플을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그리고 각 회사마다 그리고 각 주주마다 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조항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실제 자문을 해보면. 그래서 보통 저희는 이제 그 회사마다 맞춰서 동업계약서를 작성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주관계약서 관련해서 자문이 필요하시면 저희 또 법무법인별에 문의 주시면 딱 회사에 맞춤으로 저희가 작성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법무법인별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